감자 고구마 제대로 먹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감자 이건 내가 최고라고 하는데 감자 어떻게 이건 좋을까요? 내가 최고. 비타민 C와 칼륨이 최고. 밭에서 나는 사과라고 하네요. 이석준 의외다. 교수님. 예. 예, 보통 감자라고 하면 탄수화물 덩어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감자는 밭에서 나는 사과라고 해서 껍질채에 삶은 감자 한 개를 먹으면 하루 일일 권장량의 3분의 1을 섭취하는 거고 사과보다 2배 이상의 그런 그 단백질 비타민 C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채소나 과일에 있는 비타민 C들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이 일어나지만 감자에 있는 비타민 C는 전분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또 네. 칼륨은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혈압을 올리는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반전 보시면 아닙니까, 알겠지만 진짜? 두 가지 모두 칼륨의 양이 높지만 감자가 조금 높다는 그러니까요. 거 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비타민 C는 새콤한 데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전혀 시지가 않은데도 비타민 C가 많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고구마는 어떨지? 고구마 뭐가 최고일까요? 최고? 단맛?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엄지척, 노화를 막는 황금푸드다. 별명이 화려하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고구마의 황산화 성분은 곳곳에 있는데요. 고구마 껍질의 보라색에 그리고 또 자색 고구마의 고구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그리고 노란 고구마 속살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또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채소나 과일의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은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해주고 노화를 예방해주고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구마가 노화에도 좋군요. 예방에도 좋은데요. 네. 근데 또 다음은 다이어트 할 때래요. 네. 근데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왜요? 다이어트 하면 바로 고구마가 떠오를 정도로 다이어트 그치. 시작하자마자 고구마 한 박스씩 사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네. 저도 고구마 다이어트 들어봤거든요. 네. 그 고정관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이어트 할 맞을 것 때. 같은데. 감자는 억울해요. 고구마에 속지 마요. 무슨 뜻이에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섬유소가 많고 그리고 생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당 지수가 생감자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생감자와 고구마는 생고구마는 당 지수가 5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 지수가 낮아서 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걸 막아주고 또 그로 인해서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지방 축적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하지만 또 같은 무게의 탄수화물 양을 또 비교해 보게 되면은 네. 오히려 고구마에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겠고 또 감자와 고구마의 수분 함량을 비교해 보게 되면 감자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고구마가 반드시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당 지수 자체보다는 또 얼만큼 드시냐 당 부하 지수가 더 중요할 수가 있고 네. 또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 다른 채소나 과일, 섬유소를 함께 드신다면은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낮춰줄 수 있고 또 조리법에 따라서 당 지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놀랐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네.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나요, 이 교수님? 여러분이 고구마에 대해서 크게 속고 있는 것 한 가지가 혈당 지수가 낮은 것은 생 고구마를 섭취했을 때입니다. 그래. 우리가 고구마를 익히기 위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전분이 메가당 엿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군고구마도 군고구마. 혈당 지수가 90이나 되고 어우야.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시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감자보다 포만 지수가 낮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과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는 다이어트의 적 또는 고구마는 다이어트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먹는 것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그렇지만 고구마는 식이섬유 때문에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고 군고구마 같은 것들은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그 혈당 폭탄이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정말 저는 이 믿었던 고구마한테 발등을 그냥 제대로 찍힌 그런 기분입니다. 예. 제가 요즘 여름철이라서 좀 몸을 좀 가꿀 요량으로 고구마 저녁을 안 먹고 군고구마를 좀 몇 개 먹는데 군고구마가 달달하다 보니까는 하나 먹게 되면 두 개 먹게 되면 세 개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구마만 먹는데도 뱃살이 이게 전혀 이게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함정이 있었네요. 예. 아니 근데 이 생고구마는 무슨 맛으로 먹나요? 이게 맛이 없지 않나요, 선생님? 생고구마. 생고구마라도 아주 맛있는 조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조리만 잘 하게 되면은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네. 또 맛있게 해서 조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요리를 좀 네, 그러면은 해볼까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구마채를 생으로 만드는 네.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김치요? 네네. 이건 상상이 안 가는데. 저장해서 또 먹을 수 있는 또 장점도 같이 갖고 예. 있기도 하고요. 네. 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해요? 볼을 네. 준비했는데요. 먼저 요거는 고구마 채를 좀 굵직하게 썰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품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요. 물기가 그쵸? 좀 없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은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노란 게 호박고구마 같은데. 네, 그렇죠. 시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삶았을 때 파근파근하게 나오는 그런 네. 밤고구마가 있고 또 호박고구마라든지 또 밤고구마처럼 생겼는데도 보면은 또 약간 물고구마 같은 게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호박고구마나 물고구마가 조직감이 훨씬 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수분감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물 좀 수분 양이 있는 물고구마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 좋고요. 네. 그리고 고구마는요 이렇게 한번 썰어주신 다음에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 주셔야지만이 전분기를 빼면 전분기를 훨씬 더 아삭한 제거하고요. 맛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0g 정도 해가지고 채를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자, 고구마만 하게 되면은 아무리 수분감이 있는 고구마라 하더라도 물이 별로 생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김치에는 약간 잘박하게 국물이 나와야 좀 촉촉하게 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채를 조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맛있겠다. 김장채에는 사실 이게 저 무채가 들어가는데 이제 고구마채로 이제 좀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시원한 맛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반반 좀 섞어갖고 네. 사용을 섞어서,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감칠맛이 업이 되고 고소하면서 그리고 김치가 물이 많이 나잖아요. 네. 고구마를 섞어주게 되면 물 생기는 걸 조금 예방할 수가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먼저 고춧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드리는데 그 드리기 전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양념장을 찹쌀가루를 가지고 네. 물에다가 개어서 이렇게 끓여놓은 찹쌀풀이에요. 아, 네. 찹쌀풀에다가 그리고 새우젓이랑 마늘이랑 생강, 통깨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섞어서 네. 준비를 아, 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생채라든지 이런 김치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실 때는요. 먼저 고춧가루를 가지고 넣어서 색을 한번 착색을 입혀주셔야지만이 나중에 물이 생겼을 때 예, 그래서 빨갛게 남아 있어요. 네. 그냥 양념장에 섞어가지고 버무리게 되면은 약간 양념이 겉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조금 골고루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살살 이렇게 좀 볼이 크면은 조금 비벼가면서 빨갛게 색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벌써 제가 제법 김치티가 나네요. 네, 그렇죠. 고춧가루만 버무렸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김치티가 나요. 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더 그리고 맛있게. 여기에 이제 감칠맛이 나고 또 발효가 잘 되려고 아까 찹쌀풀이랑 네. 새우젓이랑 그리고 마늘, 생강 요거는 이제 적국 들어가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김치 양념이잖아요.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금 양을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넣어서. 네, 소금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설탕은 젓갈의 비린맛을 조금 잡아주기 그럼요. 때문에 좀 넣어주시는데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비린맛 잡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는 게 얘는 고구마잖아요. 고구마 달잖아요. 달달한 고구마기 때문에 당분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오히려 해서 설탕을 적게 쓰게 되니까 좋네요. 그렇죠. 자연 맛으로. 네, 자연 맛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또 발효가 또 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색감을 훨씬 더 위해서 자, 이렇게 쪽파. 쪽파. 네. 이걸 누가 고구마 생채로 그렇죠.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수분감이 이렇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냥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먼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숨 좀 죽이면 네, 숨 이렇게 되는 죽으면은 거예요? 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해서 맛있겠다. 네. 신기하다. 자, 요거 숙성된 걸로 한번 네, 좀 맛을 덜어주시죠. 네. 아니, 모르고 먹으면은 그냥 무생채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랄 네,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맛보고. 무가 알싸한 맛이 있어서 전 고구마로 만든 게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완전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고구마의 변신은 무채입니다. 무채네 무채. 예, 예. 오늘 두 분이 아재 개그를 많이 하시는데요. 먹어봐야지. 묵직하게 씹히는 이 단맛이 예, 굉장히 이 무생채하고 또 맛이 또 틀리네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다르죠. 무가 그렇죠. 조금 맛이 없고 매워질 단맛이 때거든요. 나면서. 그런데 그렇죠. 고구마가 달달하고. 들어가 있어서 그 맵고 이런 맛을 조금 더 중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같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이제 무 하지 마세요. 고구마에게 양보하세요. 이거 너무 맛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요. 그 저기 보쌈 먹을 때요, 선생님. 보쌈 무채. 그거 대신에 그거 써도 너무 맛있어요. 아이디어가 딱인데요. 그죠? 네, 보쌈 저도 먹을 보쌈 먹을 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도 생각까지는 딱그 생각이 못했어요. 나가지고 네네네. 아 이거 진짜 배추김치가 좀 질릴 때 별미김치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반전 매력 이어서 이번에는 혈당 관리 부분 살펴볼게요. 감자가요 기름에 굽거나 부쳐 먹어라 저항 성분으로 차게 식혀 먹어라. 근데 이상해요. 그 기름에 그 부쳐서 먹으면은 별로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기름에 부쳐 먹는 게 오히려 나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시 고구마도 조리법에 따른 혈당 지수의 차이를 보셨는데요. 그 튀기거나 부치는 과정에서 혈당 지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름에 굽거나 튀기게 되면 칼로리가 높여서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자 역시 조리법에 따라서 찐 감자나 구운 감자, 튀긴 감자, 감자전 어떤 것이 가장 당 지수가 높을까요? 글쎄요. 저는 튀긴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뭐 보나마나 뭐 기름에 튀긴 거 뭐 아니겠습니까? 예, 예. 튀긴 감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에 튀기게 되면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당 지수만 우선 비교해 보게 되면 찐 감자가 당 지수가 93.6으로 우리가 기름에 부친 감자전보다 오히려 3.3배 더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감자를 구웠을 땐 78.2 그리고 감자를 튀겼을 때는 41.5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성분을 같이 드시면서 그만큼 전분 소화 흡수를 낮추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겠고 또 튀기거나 부치는 과정에서 이 전분이 이 저항성 전분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감자에서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감자나 고구마도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또 부쳐서 드시는 것보다는 찌거나 구웠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식혀서 드시게 되면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 또 양을 적게 해서 드시면 찐 감자나 구운 감자도 충분히 탄수화물을 조절하면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감자전 요거 부쳐가지고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을 것 최고지. 같은데요. 예. 그럼 고구마는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먹으면 그래요. 좋을지 알아볼게요. 생고구마로 먹어라, 껍질까지 다 먹어라. 좀 전에도 요리 배워봤잖아요. 이내용도 그러니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예.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생 고구마로 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효과가 좋겠는데 껍질째 드시게 되면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 사실이어서 껍질째 드시고 또 찌거나 구운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생 고구마나 생 감자를 다루시는 과정이 좀 까다로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서 드신다고 하더라도 껍질째 잘 드시고 또 양을 적게 해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예방해 주실 수가 있고 또 함께 식이섬유와 같이 드시면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